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진짜 흥미로운 과학 기사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The Brighter Side of News에 실린 내용인데 우리 몸속, 심지어 뇌세포 안에서도 양자 컴퓨팅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 발견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트립토판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지 당신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주목할 만한 연구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보통 극저온의 아주 통제된 환경에서만 관찰되던 양자 효과가 어떻게 따뜻하고 또 활동적이고 뭐랄까 시끄러운 생명체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이 생명 유지나 정보 처리에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트립토판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제가 알기론 자외선 흡수하고 빛을 내는 그 형광 능력, 그런 특별한 아미노산이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 트립토판 분자들이 단백질 구조 안에서 막 고도로 정렬되면 혼자 있을 때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고요? 정확합니다. 여러 트립토판 분자가 마치 하나의 팀처럼 고도로 정렬된 상태로 모이면요. 개별 분자일 때보다 훨씬 더 밝고 빠르게 빛을 방출합니다. 이걸 초방사, 슈퍼 레디언스라고 불러요. 비유하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 훨씬 큰 소리가 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초방사라. 신기하네요. 집단 행동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하워드 대학의 필립 코리안 연구팀이 이걸 밝혀냈는데 우리 세포 골격을 이루는 미세소관이나 중심소체 같은 구조 속에 있는 트립토판 네트워크가요. 놀랍게도 따뜻한 생체 온도에서도 정말 이런 양자 광학 시스템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건 이제 양자 효과가 생명체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그런 물리간생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에 필수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존 통념을 깨는 거죠. 와, 생명체가 양자 효과를 활용한다니. 진짜 뭐랄까 SF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이 트립토판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광보호,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활성산소종이라는 불안정한 부산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해로운 자외선, UV 광자를 방출해서 DNA 같은 걸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아, 네네. 트립토판 네트워크는 이 해로운 빛을 재빨리 흡수해서 덜 해로운 낮은 에너지의 빛으로 바꿔서 방출하는 방식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초방사 현상 덕분에 이 보호막 역할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초고속 자외선 차단막 같은 거군요. 효율이 엄청 좋겠네요. 그럼 두 번째 기능은 뭔가요? 두 번째 기능은 어쩌면 더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초방사를 통한 신호 전달 속도가 피코초, 그러니까 1조분의 1초 단위로 일어나는데요. 이게 신경세포 간의 일반적인 화학적 신호 전달 속도인 밀리초, 즉 1000분의 1초보다 약 10억 배나 빠릅니다. 네, 10억 배요. 와,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인데요. 그 신경 신호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동안 이 양자 신호는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유가 적절하네요. 이 정도 속도면 마치 몸 안에 초고속 광섬유 케이블이 깔린 것처럼 빛 기반 데이터를 조직 전체에 정말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기존 생물학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그런 생체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쿠리안 박사는 이 빠른 광보호 및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을 늦추거나 막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이게 단순히 뇌 기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럼? 맞습니다. 연구자들은 박테리아나 식물, 곰팡이처럼 신경계가 없는 생명체들도 이런 트립토판 네트워크와 양자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양자 정보 처리라는 게 복잡한 생명체만의 특징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아주 핵심적인 속성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건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이건 1944년에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생명 시스템이 단순한 화학 법칙, 그 이상의 무언가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잠재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MIT의 세스로이드 교수처럼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들도 생명 시스템의 정보 처리 능력이 인공 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서 이 연구를 높이 평가했죠.
더 나아가서 우주 생물학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외계 생명체 탐색이랑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애리조나 우주생물학센터의 단테 로레타 소장은 이 발견이 외계 행성에서의 생명체 탐색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성간물질이나 소행성에서도 유사한 양자방출체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생명체가 가진 계산 능력 우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오늘 저희는 트립토판이라는 작은 아미노산 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놀라운 양자 현상, 즉 초방사를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또 잠재적으로는 초고속 정보 처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생명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생명 시스템이 정말로 이처럼 근본적으로 양자적 정보 처리에 의존한다면 이게 앞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식 혹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발견이 가져올 미래 과학의 변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